안녕하십니까. 국당 조성주의 서법 영상 강좌 서예 이것을 알아야 좋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의 기초 두 번째 시간을 수업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예서의 기초 세 번째 기초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요 기초의 실기에서요, 단별, 장별, 그러니까 삐침이죠. 긴 삐침, 짧은 삐침, 인변 쓰는 거, 그 다음에 두인변, 신방변, 실사변, 그리고 개사슴록변, 개견변이죠. 그 다음에 언덕부, 지범, 자글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법첩에 여기저기 나오는 법첩에서 발췌를 해서 시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한 법첩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법첩을 쓰시죠. 사신비도 쓰시고 을령비도 쓰시고 예기비도 쓰고 또 조전비도 쓰고 장천비도 쓰고 뭐 선호항비도 쓰고 성문성도 쓰실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법첩들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이게 어떤 표준은 있지만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 기초액을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강의를 아마 꾸준하게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은 앞으로 예서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서의 기초 세 번째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단별입니다. 이 단별은 지금 여기 나왔죠. 보시다시피 단별은 이거를 뜻하죠. 으뜸원자의 이 이획입니다. 이획. 이것이 이 으뜸원자는 사신비에 나오는 건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샘플링만 이거를 했을 뿐이죠. 자, 그러면은 단별을 한번 써보는데요. 단별은 짧게 붓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짧게 해서 붓을 세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획이죠.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은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부분 그냥 붓을 세우면은 자동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단별이 들어간 글자를 한번 으뜸 원자를 여기다가 시피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이획이죠.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서 전절을 해서 나가죠.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단별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겁니다. 이런 획이 많이 나오죠. 뭐 이건 말고도 이런저런 글자에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장별입니다. 장별 두 번째죠. 장별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간 이획이죠. 이획입니다. 이획. 아전리자인데요. 이건 을령비에 나오는 글자입니다. 자, 장별입니다. 긴 삐침.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서 면을 바꿉니다. 전절로 좀 빠른 필속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붓 세우면 이게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전절을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붓이 여기 와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잘 아시죠? 자, 이렇게 중봉으로 와서 붓을 세우면서 면을 바꿔서 이렇게 가서 붓 세우는 거죠. 자, 그거 꼭 지켜 쓰시고요. 자, 그러면은 아전리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쓰고요. 세우죠. 이에게 포인트를 맞춰서 보세요. 자, 여기서 멈추면서 갑니다. 이쯤 와서 면을 바꾸죠. 이렇게 조금 빠른 필속으로 세우면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서 교전을 해서 이제 이렇게 빼겠죠.
어차피 이 글자 법첩에 들어가면은 이런 건 다시 쓰게 되거든요. 아전니자 2획입니다. 2획. 예, 이 글자 말고도 예를 들면 고칠 경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인변이죠. 인변인데요. 이 두 개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위에 있는 이 모실 시자의 인변, 이 부분이죠. 인변에 있는 이 머리 부분,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을령비에 나오는 모실 시자고요. 요 아래 것은 사신비에 나오는 대신할 대자인데 두 개는 비슷한데 여기는 이피를 여기서 했고 그것만 틀립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거의 경우 이렇게 돼서 붓을 세워서 이렇게 뺐죠. 아래 거의 경우에는 가운데에서 들어갔죠. 여기서 해서 붓을 세워서 이렇게 뺐죠. 그 차이뿐입니다. 똑같은 건데요. 그 차이만 났을 뿐입니다. 자 여기다가 시필은 위에 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변, 사람 인변 이 글자입니다. 모실시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붓이 뒤로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버티듯이 이렇게 가겠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또 세워서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여기지 다른 것은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고요. 특히 이 부분을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변 두 번째죠. 이건 모양새가 하도 달라서 글자를 뽑아왔습니다. 물끄러말 제자인데요. 이 장천비에 나오는 글자인데 인변은 여기는 이렇게 썼어요. 그냥 해서 같이 썼겠죠. 이렇게 해서 세워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는 채취를 안 했는데요. 등한백 같은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도 썼습니다. 이렇게도 썼어요. 이런 형태로도 씁니다. 인변을. 머리죠. 인변 머리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이고 여기에서는 이런 형태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자에 한번 접합을 시켜 보겠습니다. 물끄러말 제자입니다. 장천비에 나옵니다. 짧죠? 꽃을 쏙 뺄 필요는 없습니다. 비교적 글자가 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 장천비는 방필로 많이 쓰죠. 자 방필입니다. 방필로 썼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들어가고요. 여기서 살짝 뺐죠. 다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여기도 방필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서 점을 방으로 찍었죠. 이렇게 점을 짤막짤막하게 방으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끄러말 제자를 썼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두인변입니다. 이 큰 덕자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죠. 두인변. 여러 가지 각도로 씁니다만은 두인변을 한번 시필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짧게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 것은 여기서 좀 길게 이렇게 나가겠죠. 다음은 여기다 붙여서 전절을 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쓴 겁니다. 두인변입니다.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창작할 적에는 꼭 이 방향이 꼭 이렇게만 나가지는 않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 것은 이렇게 나간 게 맞고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도 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이렇게 나갔고 이렇게 나간 거니까 이거는 창구입니다. 창구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이 법첩에서는 위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큰 덕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세우죠. 그러면 여기서 전절 면 받고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다음에 여기다가 대서 큰 덕자 썼습니다. 다음은 두인변 두 번째입니다. 조철종자인데요. 이 두인변은 마치 해서의 그것처럼 짤막짤막하게 늦었죠. 이것은 장천비에 나오는 조철종자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천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볼 필요는 있죠. 자, 여기의 경우에는 방필로 이렇게 해서 세워서 짧게, 길지 않죠. 이렇게 짧게, 짤막짤막하게 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짧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로 써놨습니다. 이건 장천비에 나오는 두인변입니다. 재밌게 썼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붓으로, 큰 붓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전부 방필로 써야 되겠죠. 이렇게 썼습니다. 모를 확실하게 살려 쓰면 됩니다. 조철종, 장천비에 나오는 종자입니다. 이번 글자는 개사슴녹변, 이 개견자와 같은 겁니다. 변으로 쓸 적에는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도 시피를 해드리겠습니다. 얻을 획자인데요. 이 글자는 사신비에 나오는 글자입니다. 붓 세우죠? 세우죠? 와서 전절로 굴려가지고 짧게, 그런 다음에 여기쯤 넣어서 좀 길게 빼서 이렇게 쓰는 자입니다. 개, 사슴, 녹변. 자,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둥글게 여기 탁 완전히 붓을 세워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시피를 하겠습니다. 획자.
전절 짧게, 그 다음에 여기다 대서 좀 빠른 필속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주죠. 이렇게. 붓을 세우면서 쓰십시오. 자, 여기다가 다시 붓을 대서 이렇게 교전을 해서 파임을 빼면 되겠죠. 회봉하시고 이렇게 쓰는 잡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글씨를 예서를 보다 보면은 좌우가, 즉 변과 방이라고 그러죠. 이쪽을 변, 이쪽을 방이라고 하니까 좌우가 절대로 붙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예서를 쓸 줄 모르는 분은 여기를 끼워 맞춤을 해요. 여기 벌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사이가 벌어져야 됩니다. 여기도 시원하게 벌어졌죠. 어떤 법첩을 봐도 여기가 붙은 예서는 하나도 없어요. 이건 이것대로 구실을 하고 이건 이것대로 구실을 하거든요. 해서의 경우는 짜맞춤입니다. 좌우를 갖다 끼워 맞춤해서 우리 한옥 짓듯이 해서는 그렇게 꽉 끼게 밀도 있게 쓰지만은 예서는 여기가 넉넉해서 좌우가 절대 붙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주의하시고 늘 유념해서 어떤 법첩을 열어봐도 다 여기는 붙은 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고전 옛날 법첩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붙으면 안 됩니다. 여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글자는 실사변 1번입니다. 여기 또 두 개로 나눴는데요. 실사변입니다. 자, 진할경자인데 이 글자는 을령비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을령비, 사신비, 예계비 다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장천비는 틀리게 나옵니다. 여기서 실사 꼴대 이 부분이,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이 다소 리듬을 좀 타면서 쓰는 게 좋죠. 자, 쓰겠습니다. 붓 세우죠. 여기로 가고, 붓 세우죠. 바로 여기로 가야겠죠. 붓 꺾었죠. 여기서 이렇게 리듬을 타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 한 다음에 한참 이따 대지 마시고 바로 이어서 리듬을 타듯이 하시고요. 이렇게 쓰고 붓 세우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여기를 똑같은 점으로 취급도 합니다. 이렇게 찍기도 하고 점으로 그냥 세 개 나란히 찍기도 합니다. 자,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실사입니다. 자, 그러면 진할경자 한번 쓰겠습니다. 붓 세우고 이렇게 되겠죠. 항상 획을 끝나면 붓을 세워 주십시오. 여기도 왼쪽에 붙지 않도록 붓 세우고요. 이 점은 이렇게 찍었고 이 점은 이렇게 찍었고 이거는 이렇게 찍었고 되겠죠. 진할경자입니다. 실사변 두 번째입니다. 이 가늘새자인데요. 이 글자는 장천비에서 뽑았습니다. 모양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여기는 각을 줬죠. 장천비는 방필로 쓴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각을 지어서 여기 와서 붓 탁 세웠죠. 여기까지 가서 붓 세우죠.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서 갔죠. 자, 붓 세웁니다. 완전히 세워서 삼각형을 만들어 주고요. 붓 세웁니다.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방을 줬습니다. 점도, 자, 여기서 이렇게 찍었죠.
이렇게 찍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찍었죠. 이렇게 그 방필로 썼습니다. 자, 이거를 큰 붓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붓 세우죠. 붓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붓을 완전히 세워서 띱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간을 세자입니다. 다음은 신방변입니다. 왼쪽에 붙죠. 신방변 1번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 둘, 세 개 획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건 뭐 많이 써보셨죠. 이렇게 해서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 넣고, 다음에 여기서 또 간격을 맞춰서 이렇게 하나 넣은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인데 생각할 U자인데요. 이것은 장천비에 나오는 U자입니다.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장천비예요. 써놓지는 않았는데요. 장천비 U자입니다. 이 필수는 쓰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게 쓰기도 해요. 있었죠. 장천비에 나오는, 장천비는 상당히 방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묵직은하게 쓰게 됩니다. 이번 글자는 신방변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도 많이 쓰죠. 아까는 좌우로 하나씩만 있었는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획이죠. 아까는 세 획이었고요.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꺾죠, 이렇게. 그러면서 긴 획을 여기다가 갖다가 붙입니다. 다음에는 이 바깥 획을 먼저 하는 게 낫겠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획을 갖다 여기다가 넣어서 좀 이렇게 붙이면은 이런 형태의 신방변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써보겠습니다. 자, 두려울 황, 물령비에 나오는 글자입니다. 두려울 황입니다. 단 글자 공순할 공자 역시 을령비에 나오는데요. 이 글자가 밑에가 마음심이죠. 사실
이거는 한자를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쓴 글자잖아요. 이거를 표현을 여기서는 이렇게 했는데 변처럼 썼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는 방법은 하부에 붙었지만은 여기 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마음심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부에 붙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꺾고요. 여기서 이렇게 넣고 요 사이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글자죠.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왼쪽에 붙으면은 변이라고 그러고요. 오른쪽에 붙으면은 방이라고 그럽니다. 위에 붙으면 머리죠. 초두머리, 대중머리 하듯이. 이 밑에 붙으면은 발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심 발이라는 건 없어요. 불화가 점이 4개가 있으면 연화발이라고는 그러죠. 그런데 여기 마음심이라서 마음심 발은 없고 근데 발 역할을 하긴 하는 건데 발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공순할 공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됐죠?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렇게 꺾어 들어가죠. 이렇게 쓴답니다. 공순할 공자. 다음 글자 변양자, 이 예기비에 나오는 글자인데요. 예기비 뒤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죠, 이거 언덕부. 이게 왼쪽에 붙으면은 언덕부, 오른쪽에 붙으면 고으륵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겁니다. 왼쪽에 붙죠. 자, 오른쪽에 붙기도 하고 왼쪽에 붙는데 이거 하는 모양은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불 세우죠. 불 세워야죠. 불 세우죠. 여기 약간 둥글게. 그래서 멈추고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해서하고 조금은 다르죠. 모양은 비슷한데요. 자, 그럼 변양자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사이를 좀 멀찌감치 띄워줘야 돼요. 여기서 열로 힘차게 갑니다. 길쭉하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대서요. 옆을 세워서 다소 짧게 갑니다.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대서요. 왼쪽이 벌어지도록 쓰는 겁니다. 나란히 가지 않게 왼쪽이 조금 벌어져 보이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변양자 썼습니다. 자, 언덕부 변양자 두 번째 언덕부입니다. 이렇게도 표기를 하죠. 이렇게도 흔히 그 한간에서만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서의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기비에서 나옵니다. 예기비 뒷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 것 같죠? 불 세우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자, 그러면은 변양자 이런 형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모두 공간을 좀 넉넉히 줘야 되겠죠. 여기서 하부로 내려가서 붓 세웁니다. 짧게.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여기까지 가고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번 글자는 집엄이죠. 집엄. 집엄자입니다. 예, 점이 없는 것도 있죠. 엄호. 예, 있거나 없거나 간에 여기서는 이것 때문에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호획입니다. 집엄자입니다. 그냥 점 찍고요. 자, 여기서 붓을 대서 여기까지 곡선으로 와서 여기서 전절로 가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전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 주의해서 대개는 그냥 거기서 갖다가 그냥 휙 후리는데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처음에 배울 때는 그런 원칙을 좀 지켜 쓰시는 게 좋죠. 알고 안 지키고 쓰는 거하고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은 좀 사정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집엄자 들어간 사당 묘자 을령비에 나오는 글자입니다. 면 바꾸죠. 이렇게. 이 회봉절 썼네요. 앞서서 배우셨죠, 회봉절. 자, 이렇게 썼습니다. 사당 묘자입니다. 여기서 조금 길게 나갔는데 짧아도 됩니다. 이거 쓰는 방법입니다. 예서의 기초 3 마지막 글자입니다. 항상 상자 을령비에 나오는 글자입니다. 여기서는 이 윗부분, 이 자글소 부분이죠. 이 부분을 쓰는 것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법첩에서도 장천비만 빼놓고는 다 비슷하게 쓰거든요. 장천비는 이게 점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데 여기서 붓 찍어 나갈 때 아무렇게나 나가면 안 됩니다. 붓 세워서 탁탁 면 바꿔 나가줘야 되겠죠. 자,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붙지 않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너무 길지는 않게. 세워서요. 요것과 거의 축을 같이 해서 비슷하게 쓰시면 됩니다. 너무 길지 않게. 이렇게 해서 상자를 썼습니다.